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더 속이 타는 소식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불법과 부정 채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 시장에서 비리가 이렇게 만연했던 건가요? 예, 상당수의 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사채용 비리는 335건에 달하는데 네. 그 비리 유형은 권력형 인사청탁과 청탁 목적의 금품 수수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 온상지로 기억되는 일이 생긴 건데요. 네. 올해에도 53개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 시태를 감사했더니 놀랍게도 100여 건의 사례가 네.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대거 드러났는데요. 평가 서류나 점수를 잘못 처리해 자격 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불법 부정 사례가 발견된 것과 네. 채용 과정에서 이제 사전 승인이나 그다음에 공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100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기관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강원랜드인데요. 네. 지난 2012년에서 13년 강원랜드가 뽑은 신입생 518명 가운데 95%인 무려 493명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95%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비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리랜드, 청탁랜드라는 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2012년 이전에도 청탁으로 특채된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내부 증언이 따라 나오면서 회사 구성원들 내부에서조차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채용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카이라고 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만 하더라도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도서관에 이제 근무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도서관 근무 경력 점수를 부여해서 불합격해야 할 대상자가 합격하는 부실 채용 사례가 나왔고, 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코레일 네트워크스 주식회사도 네. 감사원의 주의 징계를 받았을 정도로 채용 비리에 연관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 비리를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실 처벌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접하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처벌이 약하다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채용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탓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청탁에 관계된 사람 모두 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힘으로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청탁에 의한 채용 비리는 청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도 죄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그러나 검찰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A 의원의 경우 아예 본인이 아닌 수석 보좌관만 서면 조사를 했고 B 의원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역 보좌관이 의원 허락 없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도 사건의 몸통인 청탁자를 조사해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형식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이 채용 비리 소식에 가장 분노했을 사람들이 취준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준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현직 국회의원들의 연루 소식에 취업 준비생들과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조합 형태의 취업 준비생 단체가 있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채용 과정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네. 감사 결과를 이대로 넘어간다면 청년들이 사회에 가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까 봐 두렵다고 개탄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픈 말이네요. 그렇죠. 네. 국민들 같은 경우도
뒷구멍을 통한 반칙 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일자리에 목을 매는 젊은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무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정청탁이 통하고 채용 비리가 횡행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뭐 공공기관은 소위 시내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뭐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쭤볼 텐데요. 네. 이런 고질적인 공공기관 비리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뭐 철저한 수사와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채용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탁 관련자의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